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깜깜한 밤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이번에도 역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는 계좌를 이용당해 돈을 벌게 됐을 뿐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긴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김 여사 본인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는 것 역시 불기소 처분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지난 4년 반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에 대해 계좌를 제외하곤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대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발된 지 4년 반 만에 검찰이 내놓은 결과입니다.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는 수익을 얻으려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이 김 여사 같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로 유죄를 받은 전주 손모 씨와 김 여사는 다르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손 씨는 단순 전주가 아닌 전문 투자자로 주가 조작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도 있지만 김 여사는 그런 정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계좌 추적은 했지만 김 여사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역시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줬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이런 검찰조차 의심스러웠다고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이 8만 주를 매도해달라 준비시키겠다고 하자 그로부터 불과 7초 뒤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오고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기억이 없다는 김 여사의 해명을 채택하며 오히려 김 여사를 두둔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연이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주가 조작 선수들끼리 지금 처리하고 전화 줄 것 같다는 문자가 오갑니다. 3분 뒤 김건희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10만 주, 3억 원어치입니다.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이 전화로 10만 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라고 하자 김 여사가 체결됐죠 라고 답합니다. 사흘 뒤에도 선수들의 문자가 오갑니다. 8만 개 매도해달라 하라, 준비시키겠다, 매도하라고 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7초 뒤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증권사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 여사는 알겠다고 답합니다. 주가 조작 선수들이 움직인 날마다 김건희 여사가 주문을 낸 겁니다. 법원은 두 거래 모두 물량과 시간을 짜고 친 통정 매매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주문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연락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의심은 들지만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먼저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공범들 진술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권 전 회장이나 이종호 씨 진술을 김 여사 무혐의 근거로 든 겁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에게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권오수 전 회장과 연락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을 더 캐묻지는 않았냐는 기자 질문에는 수사팀은 1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김 여사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이 인정한 전체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는 모두 47건, 절반 가까이 연루돼 있습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주가 조작 선수들의 작전과 김 여사 주문은 우연히 시간이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다는 걸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거나 정확히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는데요.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검찰이 이렇게 피의자의 말을 순순히 다 믿어준 사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공개한 주가 조작 공범들 진술입니다. 김 여사는 아는 게 없지. 권오수가 팔아라 하면 팔았을 것. 김 여사만 괜히 피해자고 그냥 원오브 데미지. 김 여사가 단순 계좌주 정도였다고 검찰이 공범들 진술로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드러난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는 도피 중 편지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공범들 가운데 김 여사만 빠지고 나머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검찰은 솔직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김 씨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다면서도 김 씨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몰랐을 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또 김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등을 묶어 BP 패밀리로 불렀습니다. 한 배를 탔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BP 패밀리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건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주포 이모 씨와 김 여사의 돈 거래 성격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던 2010년 3월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예전 수사팀은 주가 조작 도중 발생한 손실 보상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와 이 씨 모두 손실 보상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면서도 어떤 명목으로 오간 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아이디어로 나온 물음표인데 허점이 많다며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10억 원이 든 계좌를 이 씨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전문성 없는 일반 투자자에 가깝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투자로 13억 9천만 원, 최은순 씨 9억 원, 모두 23억 원을 벌었다는 한국거래소 보고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시기에 벗어난 기간도 있고 주가 조작과 정상적 매매가 뒤섞였다며 얼마를 벌었는지 산정하기도 어렵고 검찰 수사 범위도 아니라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 사건 결론이 나기까지 검찰은 4년 반이란 시간을 흘려보낸 셈입니다. 그 사이 사건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만 4명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마치 가장 중요한 증거 확보를 원치 않는다는 듯 미적거리며 증거 확보 실패를 자초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치만 보다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게 끌려다닌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5달이 지나서야 첫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무렵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씨와 한 달간 40차례 연락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본격 수사가 시작된 건 그해 10월부터입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습니다. 이듬해 말 주범 권오수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 기소하면서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김 여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미래에셋 계좌는 자신이 직접 거래했다고 답했지만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두 번째 질문지를 보냈지만 답변은 1년 뒤에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수차례 재촉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대면 조사는 고발 4년 3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청사가 아니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조사했습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출장 조사를 주도한 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 대통령 총장 시절 대변인이었습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를 두고 용산과 갈등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물갈이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출장 조사가 충실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오늘 김 여사가 10년 전 일이라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올백대는 거쳤던 수사심의위를 하지 않은 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목사님, 스님, 원장님, 선생님 같은 일반 시민들이 모이는 것이라며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 브리핑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에 가로막혔다고 브리핑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MBC 보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원까지 못 가도록 가로막은 게 검찰이었던 셈이죠. 첫 소식 이준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2020년 11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장은 코바나 컨텐츠 의혹 사건 관련이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영장은 한 번도 청구한 적 없다는 사실이 M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냈다. 이렇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 수사 관련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MBC 보도가 맞습니까? 검찰 발표가 맞습니까? 이창수 증인.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 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님,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네, 형식적이란 말 빼고 네, 청구 안 했잖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네. 이 지검장은 그러나 거짓 브리핑은 아니라며 설명 과정상 오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은 수사 4년 반 동안 김 여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2020년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서 코바나 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며 김 여사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10여 년이 지난 예전 사건 압수물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대권 후보 배우자 영장을 내주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 관련 질문이 5차례 이어졌는데도 브리핑 내내 도이치 사건 영장 청구는 없었다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그런데 과거 검찰은 재판 도중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김 여사 사이에 의사연락, 즉 공범들끼리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막상 기소할 때가 되자 검찰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며 주장을 번복했죠. 주가 조작범을 너무 믿은 나머지 거액을 넣었더니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당하면서 거액을 벌었다는 셈인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매도하라고 해라. 주가 조작 세력들의 작전이 떨어졌습니다. 딱 7초 뒤 김건희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이후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과 통화도 합니다. 직원이 김건희 고객인지 확인을 거친 뒤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했다고 알리자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합니다. 이 녹취록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제시한 겁니다.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가 직접 한 주문이고 짜고 친 통정매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검찰이 진작에 내지 않은 건 아쉽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발끈했습니다. 수사 중이라 제출 안 한 거라며
녹취록은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간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의사 연락이란 범죄를 저지르거나 계획하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 오간 의사소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권 전 회장을 몰아붙였던 자신들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검찰은 공범들 진술도 내세웠습니다.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자신이나 다른 주포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공범 진술을 김 여사 무혐의의 근거로 삼은 겁니다. 권오수가 연락해서 여사가 주문을 낸 걸로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저게 우연의 일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희도 통정매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권오수를 너무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를 잘 아는 검사는 누가 사간다는 사람이 없으면 일반인이 8만 주를 한꺼번에 내놓을 수 없다며 수사팀 결론에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검사도 의심은 가는데 부인하니까 재판에 못 넘긴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권오수 전 회장은 왜 기소했냐고 되물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기각된 것처럼 밝혔다가 하루 만에 거짓인 게 들통이 났죠.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도이치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이래놓고 물증이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건데 증거를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국정감사 도중 공개한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 컨텐츠 사건 영장 청구 내역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름은 딱 한 번, 그것도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건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검찰이 앞선 브리핑에서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코바나든 도이치든 주거지는 없습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주거지도 사무실도 휴대전화도 어떤 것도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고 계좌만 들여다본 겁니다. 반면 다른 관련자들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1차 주포 이모 씨, 2차 주포 김모 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도 모두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계자나 도피 조력자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돈줄 역할을 한 전주 손모 씨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단순 전주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김 여사도 단순 전주일까요? 김 여사 이름은 공소장에 289차례, 1심 판결문에는 37차례, 2심 때는 87차례 나옵니다. 주가 조작꾼들이 짜고 친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가 47건, 절반 가까이 연루돼 있습니다. 김 여사 계좌 없이는 주가 조작 범행이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정부 수사팀 탓을 했습니다. 아마 이걸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했으면 발부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는 청구를 안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건 지난 정부 때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질의서는 보낸 지 1년 만에야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면 조사는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6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압수수색 시도 한 번 없이 수사가 종결된 겁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가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혐의와 무혐의 이유를 20쪽에 걸쳐 밝혔는데 결론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였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다거나 다른 증거나 진술이 김 여사 주장에 부합한다는 내용만 20번 넘게 반복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매도 주문은 7초 뒤
김건희 여사가 냈습니다. 작전이 떨어지자 김 여사가 주문한 이른바 7초 매도. 법원도 주가 조작꾼들이 짜고 친 통정매매라고 인정한 거래입니다. 피해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20쪽짜리 검찰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검찰은 이 7초 매도에 대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았거나 권오수 측의 의사 연락을 받고 주문을 제출했던 걸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들 판단을 스스로 뒤집습니다. 7가지 이유를 댑니다. 권오수, 2차 주포 김모 씨, 선수 민모 씨 등 공범들이 김 여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게 이유 1, 2, 3입니다. 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과 협의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4, 5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법원이 통정매매로 판단한 거래가 아닙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마침 주가가 호재로 오르고 있었고 매도 가격을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결국 매도 관련 연락이나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이런 식의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말이 모두 15차례 나옵니다.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는 말도 12차례 반복됐습니다. 검찰은 4년 넘는 수사 기간 동안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 한 차례도 시도하지 않고 계좌만 들여다봤습니다. 고발인인 최강욱, 황희석 변호사는 항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서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저도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 단계부터는 직접 수사를 지휘하겠다면서도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라 불기소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 없이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을까 싶은데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이번엔 명명백백하게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해 사건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달 초 대법원은 권 전 회장 등 일당 9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는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낸 정황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선수가 공범에게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도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3,300에 8만 개, 주가 조작 일당이 언급한 가격, 수량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식의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런 결론을 내 부실 수사 의혹도 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를 책임진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때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공범들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수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처음 수사를 한 검찰청에 다른 부서에서 재수사하는 관행을 깨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이창수 지검장을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소 가능성이 없는데 재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권력이 무서워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공범들이 진술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검찰의 압수수색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 수사 강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았던 곳입니다.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올백도 임의 제출 형태로 받았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때도 검찰의 강제 수사는 없었습니다. 김 여사 휴대폰도 컴퓨터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주식에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하지만 검찰이 달라졌습니다. 과주기 수사 논란 끝에 무혐의 처분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난주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기간 중단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자택도 압수수색한 겁니다. 지난 1월 공수처는 내란 혐의 관련해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크로비스타는 경호구역이긴 하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진법사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신흥석 검사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 3부장을 지낸 인연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수사 아니냐 의심은 여전합니다. 분명한 건 최고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 부부와 파면 이후 자연인이 된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 강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오늘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건 재수사 결정이 난 지 한 달이 안 돼 물러나겠다고 밝힌 건데요.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탄핵소추 이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했고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이 지검장의 사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도 함께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이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습니다. 지난 3월 탄핵이 기각된 뒤 이 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하며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검찰 안에서도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늦은 오후에 사직 의사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 지검장은 지난해 5월 임명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달 서울고검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게 사의 표명에 일정 부분 작용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선 이후 김 여사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두 사람의 사의를 수리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